안녕하세요. 김노무사TV의 노무사 김승현입니다. 오늘은 차별, 뜨거운 영역이죠. 제가 보기에는 우리 민족적 또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좀 민감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같은 것을 하는데 얘는 주고 나는 안 주고 이 문제에 민감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이건 뭐 가끔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 이제 동물들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해봐도 가장 극심한 이제 스트레스와 분노를 느끼는 부분이라고도 합니다. 사람인데 어떻겠어요? 차별. 우리 노동법 전반 영역 걸쳐서 이런 차별을 좀 금지하는 법률은 굉장히 많아요. 또 우리 뭐 헌법에서부터 뭐 이렇게 쭉 타고 내려오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기본권, 기본권 침해라고 봐요. 그러니까 같은 것에 대한 다른 처우를 기본권 침해 사실이라 보죠. 헌법 11조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차별을 금지하는 걸 명시적으로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정말 많은 법률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차별 영역을 전부 설명드릴 수는 없을 거고, 이 많은 차별 영역 중에서 비정규직, 특히 기간제와 기간제가 아닌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과의 차별 문제를 좀 다뤄볼까 해요. 사실 뭐 전체적인 차별 문제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원리는 유사대동소이해요. 이 차별을 판단하는 요소들이. 일단은 이거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 법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법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뭐 헌법부터 시작을 해서 뭐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기간제법, 파견법, 뭐 또 있어요. 뭐 장애인 차별금지법, 뭐 기타 등등, 뭐 연령차별금지법, 뭐 무지하게 많습니다. 뭐 인권위원회법도 있고요. 뭐 이런 뭐 종류, 자막으로 하나 띄워드릴게요, 그냥. 이런 법률이 있는데 좀 미세하게 처벌 규정이라든가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들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대동 원리는 유사합니다. 조금 다른 것은 설명드릴게요. 그 노동법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채용 전, 입사 전과 입사 후라는 게 좀 나뉘는데, 입사 전, 그러니까 채용과 모집에 있어서도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 물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없어요. 근로기준법은 입사 후에 발생하는 노동 조건이라든가 상황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은 개입을 하는 법률이고, 입사 전까지는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입사 전을 보통 이제 개입을 하는 이제 법률은 뭐 남녀고용평등법이 이제 대표적이죠. 뭐 이렇게 좀 차이가 있어요. 뭐 인권위원회법 같은 경우도 이제 차별을 입사 전부터 전부 다 포함이 되고 있고요. 뭐 근로기준법으로 다 잡을 수는 없다. 뭐 오늘 설명을 주로 들은 이제 기간제법, 이런 기간제법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이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에 이제 일인 거겠죠. 기간의 정함이 있는 노동자와 그렇지 않은 노동자와 간의 차별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 법규는 이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이 차별을 시정하도록 하고 있고, 또 이거 넓게 보면은 이 차별 행위를 그냥 불법 행위, 불법 행위의 하나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럼 무엇이 차별인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자, 기준이 좀 있어요. 기간제법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기간제. 자, 오늘 포커스는 기간제로 맞출 거예요. 다음에 뭐 성문제라든가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겠지만, 일단은 6개월 안에 그 차별 행위가 있었던 그 행위를 기점으로 6개월 안에 여러분들은 이 나의 지금 지위에 나의 근로조건에 차별을 받고 있다고 일단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어디다 신고를 하느냐? 이게 현재 각 지역에 있는 노동위원회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차별 시정 명령이 내려가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자, 6개월 안에 이게 중요합니다. 신청 요건이라 그래요, 이런 건. 애초에 6개월을 넘었으면 신청하지도 못합니다. 자,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는 거는 계속되는 차별일 경우에는 이 6개월이 넘어서더라도 차별이 종결된 걸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뭐 임금 차별이 계속되어 오고 있는데 임금이 예를 들어 뭐 2년 전에 받은 임금이다. 그러면 이거를 2년 전에 임금이니까 신청을 못 하느냐? 아닙니다. 차별되는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은 그 마지막 상태를 기점으로 해서 6개월을 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6개월을 정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조건이 뭐냐? 이거는 뭐 거의 모든 다른 차별도 비슷합니다. 비교 대상인 상대가 있어야 돼요. 예. 일단은 차별이라는 건 결국은 상대와 나를 비교해서 다르다는 거잖아요. 예. 그 상대를 정해야 돼요. 상대를. 우리가 기간제법으로 이제 보니까 기간제 노동자와 상대편은 누가 되겠어요? 기간에 정함이 없는 노동자가 되겠죠. 예. 이 비교 대상 노동자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기준이 있습니다. 예. 완전하게 동일한 노동을 하는 노동자, 이게 하나. 그럼 비교 대상 노동자죠. 맞죠? 기간에 정함이 있고 기간에 정함이 없지만 하는 일이 같아요. 뭐 예컨대 공장에서 한 명은 오른쪽 타이어를 끼고 한 명은 왼쪽 타이어를 끼고 저희는 같은 일을 보죠. 자, 이렇게 말해 놓으면 회사는 다 빠져나가죠. 네. 완전하게 동일한 일을. 완전하게 동일하면은 뭐 더 볼 것도 없이 이거는 비교 대상인 노동자다 이렇게 보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완전히 동일하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예, 본질적인 것이 같고 예, 나머지의 잔여적인 것을 다 평가해봐도 이 두 사람이 하는 일은 같다라고 평가할 수 있으면은 비교 대상 노동자로 봅니다. 조금 어렵게 설명드리면은 완전하게 동일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동일한 걸로 봐야 되지 않아라고 일을 할 때는 예, 직무평가의 개념이 좀 들어가요. 예, 직무평가라는 게 이제 말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좀 쉽게 갈게요. 뭐 작업의 뭐 기술 난이도, 뭐 책임 조건, 그 다음에 뭐 노력의 정도, 막 이런 등등등 직무평가를 해서 들어가서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현실에서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예. 예를 들어 제가 뭐 최근에 뭐 땡땡 방송국 사건을 보면서 보시면 예,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입사할 때의 채용 그 닉네임이 똑같고 직무의 네임이 똑같고 그 다음에 하는 일 자체가 본질적으로 그 닉네임에 맞는 직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컨대 뭐 기자라고 해보죠. 사실 기자는 아니에요. 예, 기자라고 해보죠. 둘 다 기자 일은 하고 있어요. 차이가 있다면 부가적인 사무일이 조금 있고 부가적인 사무일에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경영적 업무를 하고 있고 한 분은 경영적 업무보다 일반 행정 일을 좀 하고 있어요. 자, 이 두 직무가 본질적으로 다르냐 이거죠.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둘 다 기자예요, 기자. 이게 본질적인 업무고 나머지 요소는 부여됨에 따라서 책임 난이도 기타 사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차이가 없다. 완벽하게 동일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비교 대상으로 할 부분을 예, 이렇게 중요한 거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불이익 조치가 있어야 돼요. 불합리하게 예, 불이익 조치는 뭘 말하냐면 이 기간을 정한 노동자와 정하지 않은 노동자를 다르게 처우함으로써 기간을 정하지 않은 노동자가 받는 모든 불이익을 말해요. 뭐 있을까요? 뭐 임금, 뭐 수당을 안 준다거나, 뭐 점심 식사를 안 준다거나, 뭐 차량 유지비를 지원을 안 해준다거나, 또 뭐 행사에 나가는데 행사비 지원을 안 해준다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이런 것을 전체를 다 아울러서 불이익 처우라고 합니다. 예, 이 세 가지 요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을 거.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어려워요. 사실 합리적인 이유가. 합리적인 이유라 하면 목적의 합리성을 많이 봅니다. 목적의 합리성. 예. 목적의 합리성이라고 하면은 예컨대 뭐 남녀라고 해보죠. 뭐 오늘은 남녀 차이가 아니지만 예. 남녀 차이라면 어떤 기능직에서 예. 굉장히 좀 힘을 많이 요하는 기능직 또는 뭐 키를 요구하는 기능직 이런 경우에 같은 경우에는 목적적 차별을 인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또 목적적 차별에서 좀 합리성이 인정되는 케이스는 아무래도 그 입사한 경력, 예, 경력에서 할 수 있는 일 또는 어떤 학위나 자격증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을 부여할 때 그런 직무가 섞여져 있으면은 그냥 합리적인 차별이라 이렇게 볼 여지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목적적으로 차별을 할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법원은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적절하지 않은 경우까지 살펴봅니다. 예. 자, 너의 목적과 그 차별의 이유는 알겠다. 근데 그거는 좀 너무하지 않느냐까지 들여다본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예컨대 좀 무기계약직들이 좀 회사를 다 오래 다녔어요. 오히려 경력직들이요. 근데 하는 일은 거의 유사하는데
경력직들한테 조금 더 무슨 그 뭘까요? 근속수당 같은 걸 줬다. 이런 건 좀 목적적 차별에 포함되어진다 이거죠. 근데 근속적 수당이 정말로 뭐 수당 개념이 뭐 오래 다녀서 뭐 격리하기 위한 그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상당한 임금 격차의 차별로 밝혀질 정도의 수당이 크다면 뭐 예컨대 뭐 기본급은 뭐 거의 바닥으로 서로 다 깔아놓고 그다음 뭐 둘 다 무기약직과 그다음에 그 기간제 둘 다 뭐 바닥을 깔아놓고 근속수당만 엄청 띄워가지고 사실상의 차별을 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용납하지 않겠다. 이제 법원은 이런 취지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수단과 방법도 중요합니다. 예. 목적적 차별이 있더라도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할게요. 오늘은 좀 짧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6개월 안에 신청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비교 대상 노동자를 선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불리한 처우를 내가 받았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합리적 이유가 없어야 된다. 이게 법리예요. 사실 오늘 법리 사항을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설명드린 거는 여러분들 업무에 한번 적용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꼭 이 원리는 기간제 노동자와 그렇지 않은 무기계약제 노동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 남녀 또는 성별, 뭐 국적, 뭐 신앙, 뭐 기타 사회적 신분 이유로 이런 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는 기준 가이드라인이에요. 물론 조금씩 차이는 있고 처벌 방법도 좀 다릅니다. 여러분이 나는 왜 이런 차별을 받는가라고 느끼셨으면 이 기준에 맞대서 지금 자신의 사항을 한 번 정도 열어보시는 것은 되게 괜찮은 방법이에요. 예. 오늘은 좀 개괄적이고 총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차별의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신이 이제 기간제 노동자인데 이런 차별을 받고 있다. 그러시면은 한번 고민을 좀 곰곰이 해보세요. 그리고 이의 제기를 하실 준비도 좀 해보셔야 되고 다음에는 이렇게 이의 제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해볼게요. 뭐 방법이 별거 있나요? 증거 수집을 잘해야죠. 무엇을 수집해야 되는지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김노무사TV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궁금하신 점은 여기 네이버 카페 주소 나가니까 여기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 밖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